네, 어, 이 산업 포럼이 한 달 전부터 기획돼서 자꾸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로 나르게 되는 산업은 주로 주력 산업들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법 규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이에 어떤 산업 환경 변화가 있느냐, 그 중에서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DX,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담으로 생각할 때는 이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당면한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응되는 우리 기존의 제도나 법이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 전체 의도나 전체 구도를 이제 오늘에 와서야 사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도가 짜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게 한 산업 한 산업씩 집중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다. 가령 규제 문제를 전체 주력 산업 또 제조업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가 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산업 부분,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잘 나가는 기업이야, 산업이야. 삼성, SK 잘 나가고 있잖아. 거기에는 뭐 아무리 부담을 줘도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거의 규제나 법을 심도 있게 들여보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집어보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문제에 접근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법 제도 기술 제도 개선 부분 쪽인데요. 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달리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반도체는 곧 메모리 반도체로 등치가 되고 또 잘 나가는 SK와 또 삼성이 대표적으로 너무 아까 부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위기 극복 과정 속에서도 가장 큰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혹은 또 입법 기관 국회 같은 데서는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메모리 전체 시장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더 크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메모리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거의 다 3 내지 4%의 시장 점유율로 지난 한 10여간 이상으로 계속 거의 일종의 거기는 우리가 갈 영역이 별로 아니야라는 식으로 접근이 돼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이번 정부에 와서 그 소위 말한 그 DNA 플러스 빅3라는 관점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정부가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부분 쪽에서 한번 이제 반도체 산업도 이제 구조 전환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제 보통 구조 전환을 이야기하게 되면 마치 메모리를 버리고 시스템 반도체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데,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에는 구조 전환을 할 때 그런 접근을 많이 취해왔어요. 저도 산업연구원에 33년 동안 있으면서도 구조 조정 혹은 구조 전환 이야기했을 때는 거의 다 말을 갈아타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 큰 패착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의 논의는 기존에 있던 주력, 기존에 그 잘 나가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거기서부터 그 산업조차도 또 새롭게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 새로운 부품이 기존 제품과 기존 영역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지금 반도체 국내 논의가 너무나 메모리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부분 좀, 그래서 현재 이 실상은 알자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경우는 명실상부 한국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이 훨씬 더 앞서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한 3 내지 4% 수준으로 아주 미약하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두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산업적으로 또 규제 접근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너무나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와 비메모리체는 목적이나 제품이나 생산 방식이나 기술성, 경쟁력 등등에서 굉장히 판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나 입법기관이나 또 정부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이 반도체 산업은 마치 삼성과 SK만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공정과 후공정의 전체 여러 과정과 또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배치가 돼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삼성과 SK가 해주면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말은 이 앞에
전공정, 후공정 전체 업체가 다 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면 SK와 삼성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전공정, 후공정의 많은 업체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차이의 관점을 이렇게 가졌을 때 뭐 우리가 이건 너무나 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도 보면 대부분의 수학 분석 같은 데는 메모리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도가 된다. 예를 들면 강점에 있어서 메모리 부분에 압도적 우위에 있다. 이런 말 자체부터가 사실은 저 부분 산업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컨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뭐 위협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메모리 쪽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메모리도 더 앞으로 더 초격차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새로운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 분야로 간주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공학한림원에서 사실 여러 산업, 오늘 이거 미래산업 포럼처럼 그 산업미래전략포럼이라는 걸로 2년째 분야별로 20개 업종 부분을 세부 업종화해서 파악을 했는데 각자 분석을 했습니다. 각자 분석을 하고 각자 현재의 포지션을 위치해 놔봤을 때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흔히들 자기 관점만 보기 때문에 삼성하고 SK의 메모리 쪽은 초격차로 지금 진행한다니까 산업 경쟁력 면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시장 매력도에서 기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초격차로 간다. 여기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업하고 다 같이 연결을 하고 최근에 일어난 신산업 부분하고 다 배치를 해놨고 봤을 때 굉장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시장 매력도가 큰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앞서가고 있고 이 내부적으로는 초격차 전략으로 지금 더 우상향으로 방향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신산업들, 의료 헬스케어라든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또 위쪽에 있는 차세대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여기 가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콘텐츠 게임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가전산업과 정보통신 등 단말들이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같은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이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 또 앞서가고 있다는 것, 리딩하고 있다는 부분 쪽이 이 다른 산업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하나 다음번에 디스플레이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산업에 있어서의 부품 소재, 특히 부품 부분 쪽에서의 경쟁력을 각부로 해서 최종 단계, 최종재의 TV나 단말기 부분 쪽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가졌다는 것을 아마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유추해서 본다 그러면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져간다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차세대 산업하려고 하는 신산업화하려는 산업들의 경쟁 우위를 빠른 속도로 또 높은 수준으로 올려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갖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도 보신다 그러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전략성이라든가 위치를 단순히 SK나 삼성이 대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산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 산업의 규제나 제도나 또 지원 방식이나 전략을 모색을 할 때 메모리와 반도체를 분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 어떻게 발전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풀어나갈 방안을 좀 정해야 된다. 이것을 판단할 때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은 유망산업이고 초격차로 잘 나갈 산업이니까 그래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뭐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소하지. 이제까지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초기에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킬 때 선진국의 기술이나 장비나 설비를 다 가져와서 발전시킬 때는 뭐 그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지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메모리 반도체도 또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에다가 CPU 기능을 장착시키는 제품을 얼마 전에 삼성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곧 메모리가 시스템 반도체와 또 결합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져가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명실상부하게 반도체 산업에서의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맥가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How Industry Evolve라는 책에서 산업들이 다 같은 동일한 궤도를 밟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위치나
핵심 자산과 핵심 활동이 얼마나 위협을 받냐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발전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맥락에서 다시 분리해서 봤을 때 앞서 보셨을 때는 보면 국내에 모르는 논이 있어도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같은 동급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관점으로 다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 자산에 얼마 정도 위협을 받고 있느냐, 핵심 활동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냐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다음번에 자료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한국을 타겟으로 해서 한국이 갖고 있던 메모리 영역을 어떻게든 타파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핵심 자산인 이 제품의 퀄리티 혹은 신제품 개발 영역, 그 다음에 핵심 활동이라는 것은 이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주처 혹은 납품처를 계속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한 위협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그런 위치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에 위협을 갖고 있고 애초에 이 핵심 활동 아직도 발주를 납품을 할 수 있는 뚜렷한 공급처를 확보하고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메모리 반도체 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개되고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규제나 제도나 영향을 파악할 때 이 차이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산업이 현재 이런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갖고 있어야 최근에 만들어지는 기업 3법 또 산업안전법이나 하관법 이런 여러 가지 법 또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이런 같은 상황들이 각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서 결국 중립이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요소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규제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가는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탄소 중립을 부담으로만 받아들이면 한없는 부담으로만 여겨지는데 이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CO2를 어떻게 감축시킬까 하는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장비, 효율성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또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 법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것을 선제적으로 산업의 발전 경로에 맞춰서 파악함으로 해서 우리가 적합한 규제 개혁할 내용도 발굴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를 알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경쟁국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공격적으로 국내 산업 메모리 반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경우는 최근에 다행히 여러 가지로 미약한 상황에 있는 거지만 한국형 뉴딜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가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신산업 부분이라든지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애초에 디폴트로 이 시스템 반도체의 기획을 동시에 넣어줘서 앞으로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내부적으로 국내에서도 수요될 것인가를 미리 장착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국내의 한국형 뉴딜과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치밀한 전략적인 내용이 없다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계는 메모리처럼 선제적으로 어떤 지배적 모델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어느 시장에 어느 제품에 장착시킬 것인가,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투자를 해서 장비 설비 투자를 강하게 함으로써 이거 사실 진입 장벽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야만 이 분야에서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처럼 우위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핵심 요소 포인트들을 꼭 필요하다. 전략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수요자 확보, 또 신제품 시장 선점 이런 부분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지원기관이라든지 규제 발굴기관이라든지 앞으로 규제 논의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위해서 여러 군데를 제가 접촉을 해봤습니다. SK라든가 여기 와 계신데요. SK 메모리 쪽에 대해 또 여쭤보기도 하고 또 반도체 협회에다가 문의를 해보고 했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의 규제나 이 제도 개선에 관한 기업 측에서의 이 입장은 뭐냐 그러면 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에 문제가 없으면 난 몰라. 반도체 어떻게 되는지 우리만 괜찮아. 혹은 나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 이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와 같이 해서 또 세계 전체적인 정말 우위를 가져가고 그것이 국내 여타 산업 부분에 굉장히 리딩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이 부분은 개별 기업이 있어.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업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같은 자리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부분 쪽에서 중견, 중소기업도 이 자리에 참여를 해서 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방향과 또 나갈 길이 이런 것이고 여기에 제도적인 문제와 법 규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 말씀들이 보면은 굉장히 애로사항, 비용 면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또 공장 신증서 할 때 사실 이렇게 뭐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뭐 예를 들면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해결한 차원에서만 이 논의가 전개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이 반도체 산업이나 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략적 산업이라고 하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적합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가야 되냐면 새로운 장비에 투자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이 장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굉장히 높은 효율로 생산해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화학물질 지정 폐기물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활동 같은 경우에 공장 운영이라든가 또 설비 투자라는 건데 지연이 됐을 경우에 이것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비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산업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문제라고 좀 논리를 가지고 당국이나 국회나 또 다른 업계에다가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파악한 중에는 주로 이런 식의 자연 녹지 지역 내에 반도체들이 공장 신승설이 불가하다는 부분 좀. 근데 이것을 몇십 년째 계속 똑같은 논리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자, 이제 전개되는 상황들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라도 파운드리라든지 혹은 신증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공장을 짓지 못하는 사태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굉장한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된다 하는 식으로 논리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해물질 혈관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업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설치 검사할 때 일종의 그 검사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소유대 공장 가동이 지연된다는데 이것도 역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핵심 활동 부분에서 이런 공장 가동 지연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국민을 설득을 하고 국회를 설득을 하고 제도와 운영자를 지자체를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은 삼성과 SK의 굉장한 투자에 장애 요소가 된다는 정도까지밖에 이야기가 안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부담은 가져갈 수 있어 라는 이런 잘못된 시각이 더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선 방안으로 나와 있지만 저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쪽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직 면제를 해준다는 정도까지라도 한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 꼭 반도체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별 주 52시간제로 해서 연장 근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SK나 삼성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워낙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롭게 진입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중견기업이나 또 연구소 부분 쪽은 하루나 속히 하루빨리 정말 수요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발굴하고 생산해서 납품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 52시간제라는 것이 굉장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역시도 기업이 애로 상황이 아니라 이것이 핵심 활동 분야의 제한 요소라는 부분 쪽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선 방향은 나와 있지만 저는 굉장히 미미한 대응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산업화의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렇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의 여러 가지 부담이 이미 기존의 같은 산업화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난 3, 40년 동안 신자유주의 기조사회에서 시장이 완전하게 시장에 맡겨놓으면 돼 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피킹 위너 해야 돼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온탕 렌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수적인 영국에서조차도 최근에는 산업 전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양극단은 사실 맞다.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닌 건 맞다. 그러나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이언스와 인력을 지원해주는 서포트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기업에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정규의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에 대한 서포트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서서히 핵심적 전략적 산업 정책이라는 부분 쪽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이 산업정책진단도 계시지만 산업연구조차도 사실 지난 30년 동안 산업정책이란 말을 마치 무슨 죄 짓는 것처럼 말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산업정책이 부담스럽다면 영국이나 미국, 독일 같은 데서 최근에 새롭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산업전략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핵심 그 대신 이때는 개별 기업이나 개별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키 인더스트리와 키 테크놀로지에 대한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반도체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 한국 산업발전사상에서의 위치나 포지션을 한번 보셨죠. 이런 부분에서 핵심 키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지원 제도도 마련하고 기존에 있는 제도나 또 새로 만드는 법이 이런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포럼 자체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쭉쭉 전개해 나가시면서 EU에서 사실은 EU도 똑같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 다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제나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뭐 데이터 보호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듭니다. 이럴 때 그냥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을 다 검토를 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씩 검토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중립적이고 이쪽에서 영향을 받지만 다른 요소로 해서는 오히려 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키고 중립화된다라는 것들을 다 일정하게 본 다음에 어떤 제도의 경우에는 모든 산업이 전부 다 영향을 받겠다 할 경우에는 그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사실 정부 입법은 많은 규제 영향 평가를 사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만 다 아시는 대로 거의 8, 90%가 지금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되고 있는데 국회를 통한 여러 입법에서는 그 입법이 개별 산업에 미치는 혹은 전략적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영향 검토가 없이 사실 입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대한상의에서 기업의 이런 치밀한 접근과 또 전략과 발전 과정, 발전 계도 여기에 대한 먼저적인 선언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 또 앞으로 만들어지는 법에 대해서 그 영향 평가를 먼저 치밀하게 한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국회를 설득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접근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